며느리는 13살이 되던 해 골목마다 흑백 포스터가 붙어있던 연극부 모집 안내문을 보고 연기의 세계에 첫 발을 들였다고 회상했다. 무대 위에 서면 또래 누구보다 또렷이 숨을 돌리는 자신의 심장을 느낄 수 있었고 객석의 미세한 기척조차 명료하게 감지되었다. 그 시절의 설렘은 첫사랑보다 선명했으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현실적 선택을 강요받았다. 전공은 안정적인 사무직으로 이어질 만한 분야였고 졸업 후 곧바로 회사를 다녔다. 결혼과 동시에 경력은 끊겼고 그는 전업주부라는 새로운 직함을 받아들였다. 결혼 후의 일상은 분주했으나 단조로웠다.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 대신 아이의 울음을 달래는 소리로 하루를 열었고 점심이 지나도록 식탁 위에는 식구들이 뒤늦게 흩뿌려 놓은 빵가루와 우유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눈에 띄진 않았지만 그녀는 틈틈이 인터넷으로 오디션 사이트를 검색했고 거울 앞에서 대사를 읊거나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유튜브에서 명장면을 찾아 반복 시청했다. 그 모든 행위는 가족을 위한 노동 사이에 숨겨진 훈련이자 사라지지 않는 욕망의 잔불이었다. 한편 시어머니는 평생을 절제와 책임으로 일관해온 세대의 표상이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연예계 지망은 꿈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가까웠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누구보다 먼저 떠올렸고 세간의 시선이 가족에게 미칠 파장까지 계산했다. 며느리는 귀를 기울이며도 고개를 숙였으나 내면의 독백은 여전히 무대 위를 향해 있었다. 전국 규모의 대국민 오디션 공고는 그런 상황에서 번쩍이는 깃발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지원 마감까지 이틀. 며느리는 오랜 망설임 끝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후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오디션장으로 향했다. 지원서에는 학력과 경력 대신 무대에 대한 집념과 육아를 통해 단련된 인내심을 적었고 자기소개서 마지막 줄에 이 문장을 적었다. 무대는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어이 도달해야 할 자리라고 믿는다고. 예선장 한편 그녀는 한 손에는 대기표, 다른 손에는 읽어온 대본을 쥐고 서 있었다. 수십 명의 지망생 사이에서 육아로 생긴 손목에 잔 흉터가 유독 눈에 띄었다. 심사위원은 무명에 가까운 한 중년 여성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러나 발표가 시작되자 차분한 눈빛, 정확한 호흡, 대사의 맥락을 절묘하게 살리는 미묘한 표정 변화가 시선을 붙들었다. 예선 통과, 본선 진출, 파이널 라운드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순위를 놓치지 않았다. 마침내 최종 우승자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관객석에서 들려온 박수 음향보다 자신의 맥박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결과 발표가 난 날 밤 시어머니는 뉴스 속보를 통해 며느리의 이름을 확인했다. 화면 아래 자막으로 흐르는 1위 수상, 데뷔 확정이라는 문구는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숨겨온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실망과 놀라움이 교차했으나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새로 산 화과자 상자를 들고 며느리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화과자 박스 위에 붙은 짧은 메모에는 행운을 빈다는 문장이 흔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눈빛에 담긴 간청과 고마움이 동시에 전달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묵직한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데뷔 이후의 시간은 금리와 같았다. 며느리는 체중 관리를 위해 새벽 운동을 시작했고 발성 훈련을 위해 매일 2시간씩 연습실에 머물렀다. 발음 교정 강사는 평소 말끝에 묻어있던 사투리를 잡아냈고 표정 트레이너는 육아로 굳어진 얼굴 근육을 섬세하게 풀어갔다. 처음 맡은 배역은 지상파 1일 드라마의 조연이었다. 그 드라마에서 그녀가 가진 분량은 길어야 한 회 평균 5분 이내였지만 대본의 모든 행간을 다시 쓰며 등장인물의 전사를 입체적으로 구축했다. 촬영장은 물리적 정신적 소모가 컸다. 장장 12시간을 달려도 결과물은 30초가량의 신일 때가 많았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뒤 모니터에 잡힌 자신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 연출자가 고개를 끄덕일 때 며느리는 무인도에서 처음 불씨를 살려냈을 때와 비슷한 전율을 느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삭막한 세트장을 뛰어다녔으나 집에 돌아오면 이중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 11시 아이의 숙제를 확인하고 식탁 위에 내일 아침 도시락 재료를 정리하며 새벽 대본 리딩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그 일정을 뒤에서 조용히 보조했다. 직찰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손주를 재우고 며느리를 대신해 도시락을 싸놓았다. 손수 적은 레시피에는 따뜻한 국물과 단백질 비율이 적절히 조정되어 있었고
화장실 문에 자석으로 붙어있던 쪽지에는 아이가 방과 후 할 학습지 일정, 간식 취향, 낮잠 시간을 메모해 두었다. 처음엔 불편하리라 싶었던 공동 양육의 형태가 어느새 자연스러운 가족의 구도로 자리 잡았다. 한편 며느리는 작품마다 다른 얼굴로 시청자에게 각인되었다. 일일극에서는 순종적인 막내 며느리를, 단막극에서는 정제된 슬픔을 품은 간호사를, 독립영화에서는 치밀한 복수를 실행하는 여자 경호원을 연기했다. 역할의 폭이 넓어질수록 스스로 세운 벽도 허물어졌다. 팬클럽이 생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가 실제 주부라는 이력에 주목했다. 생활력이 살아있는 배우라는 별명은 실제 육아와 연기를 병행하며 쌓은 현실감 덕분이었다. 첫 드라마 종영 후 제작사는 후속작 주연을 타진했다. 아직 긴 호흡의 주연은 버겁다 판단했지만 소속사는 냉정한 시장 논리로 그녀를 캐스팅 목록 상단에 올렸다. 고민 끝에 수락한 작품은 16부작 가족극이었다. 현장을 누비던 그녀는 촬영장을 확대된 집이라 불렀다. 시어머니와 아이는 종종 세트장에 초대받아 식사를 함께했고 동료 배우와 스태프는 그 가족적 분위기를 복도 밖까지 들고 나갔다. 방송 초반 시청률은 10% 선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중반 이후 며느리의 내면 연기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시청자 게시판에 호평이 쌓였고 최종회는 25% 고지를 넘어섰다. 종영 파티에서 피로를 잊은 채 눈물을 삼키던 순간 며느리는 조난 오디션 때처럼 손끝까지 전율이 퍼지는 감각을 다시 맛보았다. 연말 시상식에서 그녀는 신인상을 수상했다. 무대 조명이 내려앉은 무대 중앙 수상 소감에는 어린 시절 연극부에서 느꼈던 첫 숨결, 그리고 늦은 밤 도시락을 싸주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함께 투영되었다. 가족석에서 시어머니는 천천히 손뼉을 쳤고 아이는 그 곁에서 금빛 트로피를 바라보며 환히 웃었다. 그 장면은 가정을 둘러싼 갈등과 화합, 꿈과 현실 사이의 공존을 압축한 한 컷으로 남았다. 이후 며느리는 작품 선택에서 더욱 신중해졌다. 화려한 배역보다 평범 속에 숨은 절망과 희망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스크립트를 선호했다. 무대 연기도 재개했고 주말이면 지방 소극장 객석에서 잔잔한 박수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관객석 맨 뒤에서 조용히 리플릿을 접었다 펼쳤다. 무대 조명이 내려앉는 순간마다 부모 세대가 걸어온 삶의 서사와 며느리가 써내려갈 미래의 장면이 겹쳐졌다. 시간은 흘러 그들의 집 벽면에는 다양한 작품 포스터와 트로피가 늘어났다. 그러나 식탁 위에는 여전히 손수 끓인 된장국이 놓였고 주말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연습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발음은 부드럽지 않았으나 그 호흡에는 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지지가 배어 있었다. 며느리는 대사를 교정하며 시어머니의 목소리 높낮이를 메모장에 표시했다. 이처럼 일상과 무대가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삶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그것을 가능으로 바꿔냈다. 꿈과 현실의 긴장은 여전히 존재했으나 그 긴장은 끊어지는 줄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단단히 버텨주는 필수적인 장력으로 자리했다. 그리고 어느 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는 낡은 포스터 속 어린 시절 자신과 눈을 맞추었다. 그때의 자신이 지금을 본다면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오늘의 무대를 가장 먼저 자랑스러워하리라 확신했다. 멈추지 않은 새벽 조명 아래 탤런트로서의 두 번째 10년이 흘러갔다. 며느리는 어느새 업계에서 중견 연기자로 자리매김했고 연차가 쌓일수록 독립영화와 소극장 무대, 그리고 공영방송의 시대극을 오가며 다층적 필모그래피를 구축했다. 초기에는 연예산업의 속도전에 휩쓸리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작품 선택의 기준을 인간의 내면과 서사구조의 깊이에 두었다. 흥행 성적이나 시청률 지표만으로 역할을 결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업적 성과가 불확실한 시나리오에도 과감히 참여했다. 그 전환점은 한 다큐멘터리적 극영화에서 시작됐다. 실제 노년기 발달장애인 공동체의 삶을 다루는 작품으로 그는 발화장애를 겪는 중년 여성 역을 맡아 수개월간 현장 체류형 리서치를 반복했다. 대중은 초반에 낯설어했으나 개봉 이후 입소문이 번져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레드카펫 위에서 값비싼 메시지를 외치기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빛을 나누었다. 그 순간 초창기 생활력이 살아있는 배우였던 별칭은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었고 대중은 그를 공감의 연기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명성은 책임을 동반했다. 며느리는 촬영이 없는 날이면 문화 소외 지역으로 이동해 연기 워크숍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늘 동행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의 식사를 챙기고 손수 커피를 내려 쉬는 시간에 나눠주었다. 사회복지관 강당, 농가마을회관, 해안가 작은 도서관까지 두 사람의 동선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삶의 지도처럼 그려졌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라는 문서를 손에 넣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으나 그녀에게 그것은 가정과 사회를 동시에 품은 작은 훈장으로 남았다. 세월이 더 흐르자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는 대학에 진학해 영화 연출을 전공했고 졸업작품으로 가정이라는 무대를 다룬 단편 영화를 완성했다. 이 작품은 모자 관계와 세대 갈등, 그리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정교하게 포겠다. 시나리오는 누구의 삶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었으나 관객은 화면에 담긴 새 인물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아이 세 사람의 실제 삶을 읽어냈다. 며느리는 시사회 후 객석에서 눈물을 삼켰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날 이후 가족이 공유한 기억은 더는 특정 개인의 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거울 삼아 확장된 연대의 기록이 되었다. 은퇴를 생각할 법도 했지만 며느리는 아직 무대를 떠나지 않았다. 다만 출연 빈도와 작품 규모를 조정해 연간 한두 편의 프로젝트에만 집중했다. 그 대신 대본 개발에 참여해 시나리오 초고 단계부터 캐릭터의 입체성을 다듬었고 제작사와 협업해 현장의 처우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숙소 환경과 노동시간 문제, 육아 간병 스태프의 근무 실태까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난제를 동료들과 함께 개선해 나갔다. 그 노력은 어느새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고 그는 초대 문화예술인 협회 여성위원장을 맡아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시어머니는 한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꼈다. 거동이 불편해지자 카페 운영에서 한 발 물러났고 며느리가 자주 찾는 촬영 현장 동행도 줄었다. 그러나 그는 집안의 작은 원예실을 꾸며 허브와 꽃을 기르며 차분히 일상을 채웠다. 며느리가 늦은 밤 귀가할 때면 주전자를 데워 라벤더빛 허브티를 내어놓았다. 두 사람은 그 따뜻한 향기를 사이에 두고 하루의 피로와 수많은 감정을 정리했다.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매일 밤 찻잔 속 맴도는 허브향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실이었다. 나중에 이르러 국내 대형 방송사에서 그들의 삶을 조명한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촬영팀은 오래된 카페, 원예실, 극장 백스테이지, 그리고 시골 학교 체육관까지 동행했다. 카메라는 화려한 레드카펫보다 며느리가 대본의 밑줄을 긋는 순간 시어머니가 허브잎을 다듬으며 햇살을 느끼는 장면, 지역 아이들이 즉석 무대에서 연기를 배우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별다른 극적 장치 없이도 인생의 서사를 선명하게 읽었다는 평을 남겼다. 그 즈음 며느리는 한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금도 오디션을 보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무대는 기회가 아니라 연습을 증명하는 공간이기에 끝까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문장은 어린 시절 거울 앞에서 대사 연습을 하던 자신에게 바치는 회답이었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늦깎이 꿈쟁이에게 보내는 초대장과도 같았다. 시간은 결국 누구에게도 동일한 속도로 흐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쌓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각기 다른 시간대, 다른 문화적 문법 속에서 성장했으나 무인도의 절박함과 무대의 빛 그리고 카페의 온기를 통해 서로의 시간을 재정의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하나의 커다란 서사로 엮여 어느 날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용기의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늦봄 오후의 따뜻한 빛이 카페 창문을 통과하던 날. 시어머니는 창가에 새 화분을 놓았고 며느리는 손수 만든 드립 커피를 가져다 두었다. 산뜻한 커피향과 흙냄새가 섞이며 공간을 채웠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여린 잎이 먼저 빛을 머금고 컵 위 증기가 천천히 사라져갈 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긴 여정 끝에 도달한 또 하나의 무대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서사의 일부라는 것을.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다. 세상의 열기가 거리의 아스팔트를 녹이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유난히 짙었다. 그런 계절의 중심에서 며느리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대극이었다.
1970년대 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한 여성 노동자의 삶을 그리는 이야기였다. 배역은 쉽지 않았다. 단순히 복장을 갖추고 대사를 읊는 것을 넘어 시대의 공기와 사람들의 채취를 온몸으로 끌어안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당시의 삶을 간직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방의 산업 유적지를 돌고 퇴직 노동자들의 기록관을 찾았다. 수십 년 된 필름 속 흑백 사진과 바랜 기록지를 넘기며 그녀는 점차 등장인물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을 향해 걷는 장면을 연습하면서는 실제로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가 똑같은 걸음을 되풀이했고 좁은 숙소에서 나누어 먹던 한 끼를 이해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단출한 식사로 생활했다. 그 모든 준비는 단 한 장면, 한 컷을 위한 것이었다. 배우로서 며느리는 이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보다 감정이 몸과 눈빛을 통해 스며나오도록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야말로 연기라 믿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호흡, 대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은 침묵. 그리고 그런 방식의 연기는 어느 순간 관객의 마음에 조용히 닿아오래 남았다. 한편 시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다리가 점점 불편해졌고 정원에 나가는 것도 전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의 작품을 꼼꼼히 챙겨보았고 원고지에 써내려간 응원의 편지를 건네곤 했다. 그 편지에는 여백이 많았고 단어는 적었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며느리는 마치 수십 장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깊이를 느꼈다. 삶으로 쌓인 문장은 그렇게 담백하고 단단했다. 드라마 방영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조용하지만 깊었다. 누군가는 익명의 이메일로, 누군가는 손으로 쓴 편지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다. 어머니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며느리는 자신이 다시 연기를 시작했던 이유를 되새겼다. 단지 꿈이어서가 아니었다. 어떤 목소리들은 소리치지 못했기에 대신에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자신은 어쩌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시즌이 끝난 후 방송사는 드라마의 여운을 담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촬영을 마친 세트장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낡은 공장 내부를 걸었다. 빈 공간에는 아직도 캐릭터의 숨결이 남아 있었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과거의 먼지를 감싸 안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대사를 다시 한번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카메라 렌즈 너머까지 스며들었고 방송이 나간 이후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장면이라 불렀다. 그해 가을 며느리는 배우로서 10주년을 맞았다. 조용한 행사에서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준비한 작은 축하가 있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없었고 음악도 없이 잔잔한 박수만이 울렸다. 그녀는 긴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관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었다. 그 순간 그녀의 연기 인생이 단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손 내민 사람들과 서로를 확인하며 걸어온 길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찻잔 2개와 함께 조용한 밤의 기운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말없이 앉아 차를 마시던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대화와 고요한 시간이 함께 있었다. 그것은 모든 연기와 모든 무대가 끝난 뒤에도 지워지지 않을 단단한 연대의 감각이었다. 그 이후의 시간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작품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배역은 끊임없이 그녀를 시험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연기의 재료로 바꾸고 있었고 그 재료는 해가 거듭될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가끔은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는 너의 삶을 넘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짜로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이 여러 차례 내렸고 바람은 사방에서 들이쳤다. 며느리는 새로운 작품 준비를 위해 일정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시어머니는 난방이 잘 되는 거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일상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긴 호흡이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한 편의 독립영화 대본을 붙잡고 있었다. 상업성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야기는 전쟁 직후 혼란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여성들을 그리는 작품이었다. 실존 인물은 없었지만 익명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실어증에 걸린 여성 생존자를 연기해야 했다. 대사가 없었고 대부분의 감정은 눈빛과 침묵, 미세한 움직임으로 전달되어야 했다. 그녀는 다시 연습실로 돌아갔다. 거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스스로의 숨소리와 눈동자 움직임을 관찰하며 인물의 결을 찾아갔다. 집에서도 반복 연습이 이어졌다. 전기밥솥에서 나는 증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난방기의 바람 소리까지 모두 감각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며느리는 그 안에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입시켰다. 그것은 연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존재로 살아보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멀찍이서 바라보았다. 말을 걸지 않았고 지나가는 말로도 연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끼니를 챙기고 따뜻한 수건을 내주고 한밤중에도 불이 켜진 방에 조용히 커튼을 닫아줄 뿐이었다. 며느리는 그런 배려를 느꼈고 감정이라는 것이 언어보다 훨씬 앞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감했다. 촬영은 혹독했다. 대부분의 장면이 폐허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감독은 인공 조명을 최소화했다. 겨울바람이 피부를 찌를 정도로 매서웠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대기실을 찾지 않았다. 몸을 움츠리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었고 찬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것이야말로 인물의 시간과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극중 인물이 손을 떠는 장면에서 따로 연기를 하지 않았다. 체온이 실제로 떨어져 몸이 떨리던 순간 촬영 감독은 그 화면을 그대로 담아냈다. 그 떨림은 연출된 것이 아니었기에 관객의 감정을 더 깊숙이 흔들었다. 작품은 개봉 이후 평단에서 말없는 연기가 말보다 강력했다는 찬사를 받았고 해외 영화제의 초청을 받으며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 무렵 며느리는 언론 인터뷰를 하나도 수락하지 않았다. 작품은 설명 없이 감상되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는 생각이 강했고 스포트라이트보다 조용한 공감을 원했다. 시어머니 역시 집 밖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몇몇 기억을 떠올리며 주방에서 조용히 물을 데웠다. 그 기억들은 결코 입 밖에 낼 수 없는 종류였고 이번 영화는 오히려 그녀 자신의 과거를 위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영화가 종영된 뒤에도 여운은 오래 지속되었다. 한 대학교의 여성학 강의에서는 이 작품을 수업 자료로 사용했고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며느리의 연기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감정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오기까지의 시간이다. 어느 평론가는 그렇게 적었다. 며느리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곱씹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걸어온 길에 대한 정의이자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표지처럼 느껴졌다. 그해 겨울의 마지막 날, 눈이 소복하게 쌓인 밤에 며느리는 촬영지에서 가져온 작은 조약돌을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돌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고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쥔 시어머니는 모든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무수한 침묵과 지나간 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고스란히 응축된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울은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작품이 정해지지 않은 공백의 시간 속에서 며느리는 다시 일상의 호흡을 정돈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조용히 차가 끓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이 함께 살아낸 시간의 밀도였고 그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쌓여갈 것이 분명했다.